자, 윤이라는 사람이 검토하고 있어요. 교육용 저기 매뉴얼을. 자, 다음에 C 다음에 일단 if부터 설명을 할게. C라는 동사가 있죠. 기본적으로 동사를 쓰면 명사를 쓰는 게 원칙이죠. 이걸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명사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어. 그러면 동사가 있다. 그럼 명사절 접속사를 쓰면 됩니다.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해. 그러니까 명사 자리에서 절을 이끄는, 그러니까 문장을 이끄는 거죠. 또 다른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를 명사절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쉽죠? 그죠? 명사 자리에 있으면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 자리에 있으면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 자리에 있으면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절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건 동사를 쓴다는 얘기고, 어,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다음에 일단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명사절 접속사의 대표적인 게 대시 있고요. if나 whether가 있어요. 야, if나 whether. 그러니까 뭐 인지 아닌지죠. 인지 아닌지.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에서 that을 쓸 거냐, if나 whether를 쓸 거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that을 썼다는 얘기는 확실한 정보일 때는 that을 씁니다. that 이하의 정보가 확실한 거야. if나 whether 다음에는 불확실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know 안 되면서 그럼 확실한 거죠. 그럼 됐어야죠. I don't know 모른다면서 모르면 that을 쓰면 확실한 정보를 모를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if나 whether를 써야 되는 거예요. 명사절 접속사 that과 if, that과 whether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의심하다는 suspect가 있고 doubt이 있어요. 다 의심하다죠? 맞죠? 근데 이 둘은 정확하게 반대말이에요. 정확하게 반대말. 그래서 suspect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기 때문에 that을 써야 돼요. doubt은 잘 모르는 거야. 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doubt 다음에는 if나 whether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의심한다. that 이하라고 의심한다. 그가 love her. 나는 doubt, 의심한다. if he loves her. 해석이 달라요. 자, 해석이 중요한데 얘는 suspect 다음에는 that을 써야 돼. 확실한 정보니까. 그래서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즉,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다야. suspect that은. out, if나 whether를 쓰면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야. 그래서 얘는 해석이 뭐냐면 뭐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야. 해석 잘할 수 있겠죠? 이거 해석이 되게 중요해. 그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야. 그러니까 해석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 웨더에 대해서도 조금 할게. 웨더는 명사절 접속사로도 쓰이고 부사절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인지 아닌지고요.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면 든지 간에요. 든지 간에. 그런데 부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에는 반드시 all not을 써야 돼요. 반드시.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whether는
all no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안 쓰죠. 그러니까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that을 쓸 건지 if를 쓸 건지 예문 하나만 더 들어볼게. 그는 말했다. 나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사실을 말했겠죠. 확실한 정보를 말했겠죠. 그쵸? 그는 물었다. 나에게 물었대요. 모르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불확실한 정보가 나오겠죠. 모르니까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if나 whether를 써야 된다. 네, 이런 거예요. 음. 이건 뭐 필기 안 해도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리뷰하고 있습니다. 왜 검토를 하고 있냐? C가 절을 취하면 절이 나온 거잖아. 대절이든 뭐 if절이든 이렇게 절을 취하면은 알다라는 뜻이야. 알다. 보다가 아니라 알다. 알기 위해서 업데이트가 다음에는 이제 접속사가 있으니까 뭐도 있어야 돼? 동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 밑줄이죠. 동사가 밑줄이면 1번, 2번, 3번 을 확인해야 돼. 첫째, 수일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어와 동사 사이의 수일치죠. 두 번째, 시제를 봐야 돼요. 시제. 어떤 시제를 쓸 것인지. 다음에 태를 봐야 되는데 시제를 본다는 거는 어떤 시점 부사가 있으면 땡큐겠죠. 그치? 없다면 문맥으로 파악해야 되고 태를 봐야 되는데 태라는 것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주어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하는 거냐, 주어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해석이 수동이냐, 능동이냐의 해석은 간단합니다. 주어가 하는 거예요. 주어는 하는 거예요. 그쵸? 주어는 뭔가를 하는 거고, 수동이면 주어를 하는 거야. 또는 주어에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죠. He was affected. 그를 영향을 끼쳤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기분 써볼게. 그를 주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블랭크는 동사 자리니까 B하고 D는 동사가 아니죠. 그치? 그러면 A하고 C입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능동이죠. 아, 능동이고 업데이트가 가지는 거죠. 필요성. 얘는 명사로 쓰인 거죠. 업데이트가 필요성을 가지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뭐야? 필요되어지는 수동이죠. 그치? 업데이트가 뭔가를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2번이라고 해서 have needed 이렇게 써도 안 돼요. 됐죠?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해? 목적어 있어야죠. 목적어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안 되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석상도 말이 안 되죠. 요구되어지고 필요되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10번을 써야 됩니다. 자, 다음 또 108번 봅시다. 자, 떠날 때, 당당을 떠날 때에는 이그지트, 나가세요라는 얘기야. 문장 끝났고요. 아래층에 있는 문을 제외하고, 아래층에 있는 문을 제외하고, 다른 데로 나가세요인가? 안으로, 문 안으로 나가세요. 이건 말이 안 되고. 문 없이 나가세요. 문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 그치? 그러면 A번하고 D번이네. 아래층에 있는 문들을 제외하고는 나가라. 좀 말이 이상하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D번이죠.
이그지트하고 더, 문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전치사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T번입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109번. A, B, C, D 글자가 같은 글자죠? 그러면 자리입니다. 자리를 묻는 거예요. 그럼 include, 자, 판사인데, 컴피티션이 있으니까, 뭐, 경쟁의 판사는 심사위원이겠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경연 대회를 위한 이런 심사위원들은 하노이 스튜디오에서 온 누구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동사 썼으면 기본적으로 뭐 써야 돼? 명사 써야겠죠? 명사 자리입니다. 그럼 명사처럼 보이는 건 뭐야? 얘는 동사고, 얘도 동사고. 그쵸? 동사에 s 붙인 거잖아요, A는. 얘는 동사,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뭐 PP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고. 정답 B번이네요. 리프레젠터티브 하면은 대표라는 뜻이야. 대표.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죠. 뭐 직원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 대표도 그 회사의 직원이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B번. 자리 싸움이다. 글자가 비슷하면 다 자리 싸움입니다. 자, 110번. 나는 첨부했습니다. 나의 레주메이 이력서죠. 우리 다음에 요거 ing쓴 거 잘 보세요. 요것도 잠깐 설명을 할게. 명사가 있고요. 관계대명사를 쓸게. 그냥 which라고 쓸게요. 다음에 동사를 쓰죠. 그럼 동사 썼으면 기본적으로 명사 있어야겠죠. 1형식, 2형식 동사가 아니면. 그치? 그러면 여기 주어가 없죠? which 다음에 주어가 없잖아. 그러면 얘를 주격관계대명사라 그래. 그러면 주어가 뭐야? 얘가 주어야. 그럼 얘가 하는 거죠. 능동으로 하는 거죠. 그치? 얘가 하는 거야. 또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수동태로 써볼게요. 그냥 is라고 쓸까? 네, is라고 쓸게요. 그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야. 4형식, 5형식 동사가 아닌 이상은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명사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 쓰고 써야 되는 거고 전치사 명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여기도 주어가 없죠? 그럼 얘가 이제 주어죠. 그러면 얘는 능동 관계지만 얘는 수동 관계잖아요. 그쵸? 수동태니까. 아까 했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지금 휘치는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주격 관계 대명사 축약에 의한 분사 구문을 얘기할 거야. 자, 휘치는 관계 대명사인데 아무튼 접속사란 말이야. 접속사를 썼으면 동사를 쓸 수 있겠죠. 그쵸? 접속사를 썼으니까 동사를 써야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주격 관계 대명사인 접속사를 생략해 볼게. 그럼 뭐도 없어져야 돼? 동사도 없어져야죠. 그쵸?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명사, ing, 다음에 요거 명사, 요렇게 되죠. 두 번째, 치울게요. 그럼 동사도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동사에 ing 붙이니까 being이 되는 거야. 근데 being은 생략 가능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다 쓸게. 명사 다음에 pp 전치사 명사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명사 다음에 ing를 쓸 거냐 pp를 쓸 거냐는 주격관계대명사 축약에 의한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다 동사에 ing를 붙인 거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러니까 명사와 지금 동사처럼 보이는 PP와의 관계가 수동 관계냐, 능동 관계냐 해석을 해야 되고 뒤에 목적어 있으면 무조건 ing겠죠. 능동 관계겠죠. 이해 가나? 뒤에 목적어가 없거나 전치사 명사가 있으면 수동 관계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참고로 명사 앞에 ing나 pp는 동사의 성질이 없어요. 명사 앞에 있는 ing나 pp는. 그러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해석해서 풀 수가 없어. 다 외워야 되는 거야. 형용사로 굳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외우냐의 싸움이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내가 또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줄게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지우고 내가 이력서를 첨부했습니다. 그 이력서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나의 플랭크한 경험을. 자, 어떤 경험이냐? 여기 형용사 자리죠? 땡큐죠. 이거 계속 나오는 거야. 형용사가 나오고, 요렇게 꾸며져서 명사가 나오면, 요렇게 호응 관계 보면 돼요. 얘를 주어로 바꾸고, is 형용사, 요렇게 바꾸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렇게 하고 is 쓰고요. experience 써봐. 그럼 경험이 받아들여져? 경험이 전망이 있는 거야? 펑추얼이야? 경험이 익스텐시브죠. 폭넓은, 광범위한. 프로스펙티브는 뭐 유망한이란 뜻이야. 유망한, 뭐 장래의, 뭐 요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A죠. 요렇게 풀면 돼요.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력서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그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상세히 설명했다는 것은 나의 경험이 많다는 거겠죠. 그치? 그러니까 광범위한, 뭐 폭넓은 정답 A.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정답만 맞추면 되겠죠. 자, 기억하세요. 체크하는 것은 스펠링을,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썼고요. 웬일 썼어요? 접속사죠?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당신이 리바이즈 할 때죠. 뭐를? 그 문서를, 다큐멘트 문서를, 이렇게 서류를 뭐 이렇게 쓸게요. 맞죠? 자, 요거를 봤을 때 동사만 있으면 안 되죠. 동사만 있으면 안 되죠. 주어도 있어야 돼. 맞죠? 두 번째, 얘는 동사일 수도 있지만 PP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PP라는 얘기는 뭐냐면 when you are revised죠. 그쵸? 해석이 안 되죠. 당신이 수정당한대요. 리바이즈가 수정하다잖아요. 말이 안 되죠. 또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인데 뒤에 문서라는 목적 명사가 있죠. 그죠? 4형식, 5형식 동사가 아니면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야. 이 얘기는 명사를 뒤에 못 써요. 그래서 동사라면 안 되고 PP라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정답은 A번이죠. A번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 부사절 접속사가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나 일반인 주어나 이러면 생략이 가능해요. 아무튼 접속사가 없어졌으니까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야겠죠. 이게 이제 부사절 축약에 의한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사절 접속사는 가로 열고 닫고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when revising.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정답은 A번이고. 됐나요? 음. 자, 부사절 접속사를 써줄 때와 안 써줄 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게. 지우는 거. 요것도 부사절 접속사가 있고요. 주어 동사 이렇게 쓸게요. 주어 동사 이렇게 쓸게요.
부사절 접속사가 있고요. 그냥 주어 동사 이렇게 쓸게요. 자, 얘랑 같은 경우에는요. 같으면 지워지면서 동사에 ing 붙이는 거거든. 이때에는 이 부사절 접속사를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됩니다. 그리고 ing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만약에 얘랑 틀린 경우 있죠. 이럴 때에는 이 부사절 접속사는 반드시 생략합니다. 써주면 안 돼요. 그리고 얘가 명사니까 그냥 명사 쓰고 주어는 명사니까 ing 쓰는 거야.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씁니다. 보통은 이제 거꾸로 많이 쓰죠. 주어 동사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주어 동사 쭉 나오고 명사 있고 뭐 ing나 pp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죠. 이거를 이제 한국 문법으로는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이렇게 이제 ing를 쓸 거냐 pp를 쓸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부사절 접속사가 부사절이 주어와 주절이 주어와 같으면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된다. 부사절 접속사는. 이해가죠? 그렇게 해야 되나? 자, 레지던트 하면은 주민이죠. 데니즌이라고 써봐. 데니즌. 주민들이 동네를 다니든, 데니든,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CTO를 방문했다. 자, 에스크라는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1형식, 2형식 동사가 아니면 목적어인 명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명사 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동사가 있죠. 그치? 그러면 또 동사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를 써야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동사가 있으면 우리는 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를 써야 되는 거야. 명사절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했어. 그럼 명사절 접속사의 대표적인 게 if나 whether 또는 뭐가 있지? 대시 있죠? that 다음에는 확실한 정보를 쓴다 그랬고 앞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빨리 합니다. if나 whether 다음에는 불확실한 정보를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묻는다는 건 뭐야? 모르니까 묻는 거잖아. 그럼 불확실한 정보죠. 그치? 그러니까 if나 whether 써야겠죠. if나 whether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벨로퍼 개발업자들이 역사적인 프로퍼티 하면은 재산이라는 뜻도 있고 진짜 재산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란 뜻도 있고, 두 번째, 특성이라는 뜻도 있고, 프라퍼가 고유한이잖아. 프라퍼의 명사형으로 고유한 특성을 얘기할 때도 쓰고, 다음에 뭐, 부동산 하면 뭐가 생각나? 땅 아니면 건물이죠. 부동산은. 그래서 건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건물들을 보존할 건지 안 할 건지, 다 깨부술 건지, 남겨둘 건지 궁금해서 CTO를 방문했다는 얘기죠. 자, 이 그룹에서 제안된 광고 캠페인은 바이파에다 밑줄 긋고 최상급 강조라고 쓰세요. 이미 최상급인데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강조를 했네요. 우리 최상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 사랑이는 영어로 쓸까? 영어로 쓸까? 이렇게 쓰니 사랑, 이는 is the most beautiful. 자, 우리가 최상급 형용사 앞에 뭐를 쓴다? 더를 쓴다. 이런 건 많이 들어봤죠? 최상급 형용사 앞에 더를 쓰는 게 아니라 더를 썼다는 건 명사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더를 썼으면 명사를 써야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걸이라고 쓸게요. 우먼이라고 쓸까? 걸이라고 쓸게. 됐나? 그리고 어떤 여자냐? that 이렇게 쓸게요. I have ever 여지껏 seen 내가 본 여지껏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여자다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설명할 게 있어요. 지금 봤다라고 했고 여기 씬 다음에 목적어 없죠? 그러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거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해요. 됐나? 두 번째, 지금 사랑하고 거를 굳이 안 써도 사랑이가 여잔지 알잖아. 그러면 이 명사가 누군지 알거나 아니면 앞에 있거나 하면 생략 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쓰니? 사랑은 is the most beautiful. 이렇게 쓰고 I have ever seen.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치? 얘네들이 다 생략이 된 거야. 얘네들이. 여기에 다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사의 최상급 앞에는 덜을 안 쓰잖아. 왜 부사는 명사 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다음에 뭐 그러니까 동일인 또는 동일물에서 최상급 같은 경우도 뭐 덜을 안 쓴다 그러는데 명사 자리가 아니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알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most 다음에는 뭘 써야 돼? 일단은 최상급을 썼다는 건 이제 형용사 써야겠죠. 그치? 여기서 형용사처럼 보이는 게 뭐야? B번뿐이 없죠. 그쵸? 가장 혁신적인 캠페인이다. 그래서 캠페인이 생략된 거겠죠. 자,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없으니까 얘도 생략된 거고. 그치? 그래서 the most 형용사 자리니까 형용사 써야 됩니다. 자, 데리아라고 발표합니다. 복합 빌딩인가 봐요. 디자인이 얘가 주어죠? 그럼 주어를 쓰고 is를 쓰고 컴플리트는 동사는 아니겠죠. 동사, 형용사 다 쓰이니까 형용사를 썼어요. 컴플리트, 형용사.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여기 들어갈 거는 부사뿐이 없어요. 그 부사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 이제 보기는 뭐 부사를 쓴 것 같고요. yes는 안 되죠. 얘는 부정어에 쓰이는 거죠. 또는 have, not yet, have, 이거 not이 아니죠. 그죠? have yet to 부정사. 요것도 좀 알아둬야 돼. 선생님, 이거는 부정어가 아닌데 왜 yet을 썼어요? You have yet to study hard. 이렇게 써볼게. 자, 부정어, 낫이 안 보이죠? 근데 yes을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둬야 돼. 아직 뭐뭐 않다야.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을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가 있죠. 그죠? 너는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아. 아직 뭐뭐 하지 못하고 있어. 뭐 요런 뉘앙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도 낫은 안 보이지만 yes을 쓸 수 있다는 거. nearby는 자,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nearby는 뭐고 near는 뭐냐? 얘는 형용사고요. 얘는 전치사다.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뭐 이게 이제 시간이나 공간이냐에 따라서 뭐 부사로도 쓰이고 뭐 이렇게 다 쓸 수는 있어. 근데 그런 거 알지 마. 시험 문제는 nearby는 형용사, near는 전치사. 이것만 알면 돼요. 그 nearby는 형용사니까 안 되죠. 뭐 anytime, 뭐 말이 안 되고 정답 A죠. 자, 이 사람은 콤마 콤마 삽입이고요.
동격이죠. 그죠? 이 사람이 에스크했다. 자, 에스크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대시라는 뭐가 있어? 동사 썼으면 명사 써라. 접속사니까 명사절 접속사죠. 명사절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주어 자리죠. 그치? 자, 여기 주어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B번, D번은 못 갑니다. 그죠? A 아니면 C야. C는 왜요? he, his, him, his. 소유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잖아. 소유격으로 쓰일 수 있지만 얘도 명사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는 갈 수 있죠. 그러면 소유대명사라는 거는 소유격 플러스 뭐가 나와야 돼? 명사를 줄인 게 소유대명사란 말이야. 그러면 이 명사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 없어.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명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his도 안 되죠. 그럼 주격인 A번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 보면은 B에 동그라미 쳐볼까?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that을 썼는데요. 명령, 주장, 요구, 제안, 소망 동사일 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 해야 한다라고 반드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그쵸? 그러면 이때는 should 생략 가능한 얘가 동사 원형이죠. 조동사 썼으면은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should가 생략되고 be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동사 원형 쓰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 그러니까 또 문제로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변형 형태도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문제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왜 B를 썼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ask 대시 뭐야? 바래요라는 거죠. that 이하하기를 바래요. 요구합니다. 그죠? 요구. 또는 소망 동사로 해석이 가능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100절에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인 be를 썼다는 것도 알아두세요.